자, 다음은 방정식과 항등식. 우리가 이 단원 이름이 1차 방정식이죠. 예, 드디어 주인공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등식의 구분부터 봅시다. 등식은 크게 우리가 자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된다. 항등식으로 구분된다. 자, 등식이 저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 우리 보통 이제 등식에 사용되는 문자는 x죠. 네, 문자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은 2 곱하기 0 더하기 1은 5가 되죠. 이쪽은 2고 여기는 5가 돼서 이 식은 참인 등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지 않죠? 그런데 선생님이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이 식은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가 되죠? 참이 되네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거짓이고 2일 때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알지 못하는 수를 우리가 한문으로 안일미, 알지, 수를 써서 미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대부분 다 이제 한글 표현을 쓰도록 교정되고 있지만 이렇게 아직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다 한자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한 수학 책에는 한문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나이가 나와버려서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는 한자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한글 표현으로 바뀌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미지수라는 용어를 아직 사용을 합니다. 자, 보통 방정식에 있는 문자 x를 나타내고요. 문자 x를 나타내고 소문자 x로 나타낸다. 뒤에 선생님이 써놨네요. 자,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에요. 이름이 해 또는 근입니다. 핵은 이게 아니라요. 자,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자 x의 값을 주어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방금 좀 전에 봤던 이 예제 보이죠? 얘는 x가 2일 때 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방정식은 해가 2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렇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저걸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방정식은요, 양변을 간단히 했을 때, 간단히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괄호 풀어내고, 괄호 풀고, 동류항을 다 연산을 했을 때 얘기합니다. 동류항, 연산을 끝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변이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자, 이건 왜 공부하는지 좀 이따가 항등식 공부하면 나와요. 네, 항등식 바로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항등식. 자, 문자 혹은 이제 우리가 미지수, 그렇죠?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관계없이, 따라서가 아니라 미안해요.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에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서 항등식입니다. 이름이. 기억하기 쉽죠? 자, 문자의 값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x랑 상관없이 항상 참이라는 얘기는 x가 0이든 x가 1이든 x가 2든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x가 내 맘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 우변은 3 곱하기 1이 돼서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이건 참인 등식이 맞죠.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2 더하기 2는 3 곱하기 2가 되죠. 네, 3 곱하기 2. 그래서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이라서 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를 집어넣어도, 심지어 1억을 집어넣어도 계산해보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x가 0일 때는 거짓이고 2를 집어넣어야만 참이 됐었는데, 그쵸? 이 식은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참이 돼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리고요, 항등식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항등식은 등식 양변을 간단히 했을 때, 간단히 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네, 괄호를 풀고 동류항 연산을 끝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양변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모양이 같다. 그래서 방정식은 모양이 다르다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항등식은 양변을 정리를 했을 때 그 모양이 완전히 같다라는 건 항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항등식이랑 비교해보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꼭 기억하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랑 같다라는 게 항등식이라면 이렇게 1창은 1창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는 c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항은 상수항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d랑 같아야 됩니다. 이게 모양이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항등식, 방정식과 기초 문제를 한번 봐보죠. 자,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간단히 했을 때, 즉 괄호를 풀어내고 동류항 연산을 끝냈을 때 모양이 같으면 항등식, 모양이 다르면 방정식,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좌변은 계산될 여지가 있죠. 동류항 연산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2x라고 계산을 해놓으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고 얘도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는데 1차항의 개수가 벌써 다르죠? 얘는 그래서 방정식입니다. 자, 3번. 자, 계산되는 건 더 이상 없는데요.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항들 사이에서는 순서를 얼마든지 바꿔서 써도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되고요. 자, 우변은요, 4번은요. 지금 좌변 정리 더 이상 할 거 없고 우변도 정리할 거 없고 상수항이 벌써 다르죠. 그래서 얘는 방정식입니다. 자, 5번은 괄호를 한번 풀어내야 되겠네요. 풀어내게 되면 자, 4x 마이너스 8은 8이 돼서 여기는 1차항이 있는데 우변에는 1차항이 없이 상수항만 있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 되죠. 모양이 다르면 방정식, 모양이 똑같으면 항등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래 주어진 수 중에서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해라는 얘기는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걸 찾아라. 자, 지금부터 해를 찾는 방법은요, 우리가 좀 이따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더 이상 간단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봤습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5가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6이 돼서 같지 않죠? 그래서 1은 해가 될 수 없고요. 2를 집어넣어 볼까요? 5 곱하기 2는 자, 2 곱하기 2 더하기 6이 돼서 여기도 10이고 얘도 10이고 똑같기 때문에 2가 나오죠. 선생님이 하나를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정식은 해가 존재한다면 하나가 존재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나왔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즉 3은 해보실 필요가 없다. 자, 2번. 자, 정리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2를 먼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4 곱하기 1 빼기 1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여기는 3이고 여기도 3이기 때문에 성립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1입니다. 찾았으니까 그만할게요. 자, 오른쪽 볼까요? 3번. 조금 칸이 부족하니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식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변이 조금 정리될 여지가 있죠. 괄호를 풀어내야 되니까 분배되면 2x 더하기 10 빼기 1이 되고, 자, 상수항 연산이 더 되니까 마저 하게 되면 2x 플러스 9 이렇게 해둡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 2, 3 3개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어 볼까요? 먼저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3 곱하기 1 더하기 6이 좌변이고요. 지금 우변은 우리가 정리한 이거를 쓸 거예요. 저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1 더하기 9가 돼서 좌변은 9인데 여기는 11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될 수 없고요. 2를 집어넣어 볼까요? 3 곱하기 2 더하기 6은요. 2 곱하기 2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 여기는 13이라서 같지 않습니다. 3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에 3, 여기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3 곱하기 3 더하기 6은 2 곱하기 3 더하기 9가 돼서 여기가 15가 나오고 여기도 15가 나와서 같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3이 됩니다. 자, 다음 등식에 x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할 때,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성립한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항등식이다, 방정식이다? 그렇지, 항등식이다. 항등식은 어떻게 푼다? 정리했을 때 모양이 같다. 좌우변의 모양이 같도록 네모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상수항은 이미 똑같죠? 그럼 여기 1차항끼리 똑같으면 되니까 네모에는 3이 들어가면 됩니다. 2번 볼까요? 자, 2번. 자, 이게 상수항이니까 얘랑 여기는 플러스 3끼리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 네모 안에는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지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차항과 1차항끼리 똑같아야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 앞에 뒤에 있는 네모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3번 볼까요? 3번은 먼저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정리하고 그러니까 괄호를 풀어내고 동류항 연산까지 끝낸 상태에서 모양이 같은 거예요. 자, 6이 분배가 됩니다. 6이 2분의 1x와 플러스 3분의 1에 각각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되면 3x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네모 x 더하기 네모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앞에 네모에는 3이 들어가고 이 뒤에 네모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등식에 있는 항등식과 방정식, 자, 선생님 요점만, 너무 중요한 요점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방정식의 정의 너무너무 중요하죠.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방정식이고, 항등식의 정의 문자와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거야. 얘는 문자에 따라서 참 거짓이 갈라지고 얘는 무조건 참이야. 이런 차이가 있고, 방정식은 간단히 했을 때 양변의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항등식은 간단히 하면 양변의 모양이 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자라는 거지. 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